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이수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분석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1컷은 76에서 77점. 그러니까 조금 체감상으로 말씀드리면 5개 틀린 거에서 아마 부분 점수를 좀 더 받아야지 1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4개까지는 1등급이 나올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저도 풀어봤을 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 컷은 제가 64에서 66으로 예상하고는 있는데 이 컷 자체가 아무래도 얘가 변동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 자체가 계산량이 좀 더 많고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 라는 걸 파악하기가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 1컷보다 한 3, 4점 낮은 구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고 마찬가지 2컷에서 한 2, 3점 낮은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 얘는 이 종합 등급이라는 거는 1학기 끝날 때 기말고사까지 보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우의 수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시간 압박이 좀 심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계산만 많거나 아니면 해석만 많거나 했을 때는 뭔가 이 명확하게 학생들이 요렇게 연습하자 저렇게 연습하자가 되는데 이번 시험 자체는 해석이 어느 정도 됐어도 그래도 계산도 좀 딸려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킬러로 느끼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킬러 문항. 이게 부교재에서 변형 문제로 많이 나왔다. 얘가 가장 큰 특징인데 작년까지의 경우에 봤을 때 작년까지는 중동고에서 뭔가 킬러 문항을 냈을 때 다 자체 문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를 보니까 이거 부교재에서 킬러 문항들을 다 출제한다. 이 기조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번 기말고사 때도 거기에 맞춰서 저도 부교재를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낯선 접근, 자체 제작 문제들은 여전히 당연히 존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시간 압박 문항이 7번이랑 8번인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7번이랑 8번을 어떻게 넘어갔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 전체 20번까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중킬러 문항은 역시나 11번, 13번, 서답 5번이 됐고 그리고 킬러 문항은 14번, 서답 3번, 서답 6번인데 14번은 객관식 마지막, 서답 3은 주관식 마지막, 얘는 서술형 마지막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14번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수업 시간 때 되게 강조했던 문항이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고 그리고 서답 3이랑 서답 6은 우리 직전 보강 때 제가 부교재에서 가장 나올 것 같은 10문제를 찍었을 때 거기에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10번째 딱 앞과 뒤에서 서답 3과 서답 6이 나와줘서 사실 학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지 보고 신기하다, 잘 됐다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자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 및 해설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넘어갈 거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만약에 요 부분 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거 저렇게 풀면 됐구나 라고 하고 그냥 털어 넘기고 남은 시험에 집중하고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오답을 하면서 그냥 저렇게 풀고 넘어가면 됐구나. 그러니까 중동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구나를 느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는 저게 아이가 푼 풀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길게 풀려 있는데 실제로는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접근할 때 단순히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풀기보다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교과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했고 조금 있다가 서답형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도 서답형 1번과 그리고 서답형 4번 역시나 교과서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그 두 문항도 제외했습니다. 제가 이제 손풀이로 적어놓은 걸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자 6번 가조건에서 P1을 줬으니까 나조건에서 이제 P의 x 플러스 1과 P의 x 마이너스 1의 관계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Px를 뭔가 구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나는 P의 3과 P의 마이너스 3을 구해서 그냥 Rx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했으면 되는 문제였고
자,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복소 평면에 대한 걸 되게 강조했는데 이게 교육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또 하나 Z의 n승 자체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보고 아 n이 4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자 그럼 Z를 내가 꾸몄을 때 루트 2분의 1 곱하기 45도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냥 4의 배수면 된다. 그러면 문제 조건 만족시켜 주려면 K 값이 12면 된다. 라고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8번이 저는 가장 학생들 입장에서 좀 난감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자, 도형 나왔어요. 도형. 제가 도형이 나왔을 때 직전 보강 때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이번 시험 자체가 어떤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면 무조건 이차함수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여지없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닮음을 쓸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 t 대 1-t다라고 그냥 두고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건 QR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닮음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에서 접근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1대 3이라는 건 계산을 통해서 밝힐 수 있고 각각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S1과 S2라고 하고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면 깔끔하게 그 닮음비 t가 7분의 3일 때 얘가 최소가 된다. 즉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는 최대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QR의 길이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접근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뭔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이차 함수를 생각해 줘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 8번이었는데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앞에서 시간이 조금 끌렸을 수는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넘어가서 9번입니다. 9번. 자, 9번은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항등식을 잘 만들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단 여기에서 A하고 B를 각각 구하려고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A하고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라는 관계식만 이용해서 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자, 10번 자체도 이제 F의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2K 플러스 베타라고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바꿔주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에다가 알파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베타를 넣었을 때다. 이렇게 해서 접근한 다음에 우리 알파하고 베타가 아니라 2분의 알파하고 2분의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fx를 꾸며줄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확실하게 생소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A도 복잡하고 B도 복잡한데 F하고 G도 복잡해요. 얘가 지금 부교재에서 좀 변형해서 나온 문항이기는 하나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디귿을 좀 깔끔하게 접근했을까? 우리 제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얘기할 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 빼고 나머지가 모두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놈도 인수를 가지고 있다. 공통된 인수를 요걸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자 우리 A하고 B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란 대로 그대로 F하고 G 공통인수가 이미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냥 암산으로 F하고 G가 깔끔하게 써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써지면 기억이랑 니은은 그냥 바로 맞다가 돼버리고 이제 디귿이 문제가 되는데 디귿도 항등식을 그냥 이렇게 꾸며봤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이 RX 빼고는 다 X-의 제곱 X-K의 제곱 x-의 제곱, x-k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rx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항등식을 이용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rx가 x-1의 제곱, x-k의 제곱 곱하기 무언가다. 이건 모른다. 알파 프라임 x. 이렇게 가져가 주면 자, 공통된 부분들을 다 지운 다음에 꾸며줬더니 그랬더니 지금 qx가 그냥 1이고 r 프라임 x 아까 여기 있었던 이 r 프라임 x가 마이너스 4구나. 즉 rx가 마이너스 4 곱하기 4차구나.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11번을 바로 f부터 구하려고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눴으면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인수분해를 시도했을 텐데 그러면 조금 꼬였다. 기억을 힌트로서 삼아서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구나 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했으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다. 이게 1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12번으로 갑시다.
12번은 그래도 수업 시간 때 마찬가지로 얘가 어디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하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형태, K가 지금 제곱 형태가 아니라 1차로 나왔을 때는 관련된 놈들을 넘기자를 열심히 강조했었는데 아마 학생들 이것 때문에 적당히 빠르게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k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라고 하면은 이제 기하학적인 해석이 조금 더 깔끔해지죠. 자, 그래서 1,2에서 기울기 k를 가지면서 작은 근이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다 라고 해주면 깔끔하게 접할 때와 마이너스 4,9를 지날 때가 경계가 돼줘서 k 3개가 나와줄 겁니다. 자, 13번인데 13번이 그래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더라고요. 근데 13번은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자체 제작 문제인데 우리 사실은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앞에서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놓쳤던 거는 분명히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얘가 실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알파하고 베타도 실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아니 근이 루트 알파하고 마이너스 루트 베타다. 자, 이 구조를 그러면 근의 계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근의 공식을 생각해 버렸으면 그러면 이 루트 알파하고 마이너스 루트 베타 구조 자체가 아니 이게 켤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다음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면서 우리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였죠? 갑자기 뜬금없이 루트를 근에다 붙였다. 이거 안에 있는 거 음수인 거 주의하자. 자, 딱 그 문제였고 안에 음수로 나와주면서 B분의 A 플러스 C가 계산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3번에서 많이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핵심적인 파악만 했다면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우리 14번과 서답형 3번이랑 서답형 6번은 킬러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마침 했던 문제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당연하게도 나와줘서 그 문제를 좀 발췌해왔는데 자, 14번 문제는 왼쪽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문제 138번 수업 시간 때 강조했던 문제는 치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주제는 맨 처음에 하고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했던 데서 다시 복습이 들어갔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차에 대해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2차에 대해서 그대로 치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얘는 그대로 반대로 써져 있어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고 바깥에 있는 게 플러스고 얘는 안에 있는 게 플러스고 바깥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고 오히려 안쪽에 얘가 다시 미지수가 들어가줬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시간 됐던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가 마지막에 지금 P의 범위도 다시 나오면서 해석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G의 3분의 N과 F의 P에 대해서 G의 3분의 N은 0에서부터 N-1 사이에서의 얘의 최소값이구나. 근데 파악을 잘했다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고 fx를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표현하면 얘 t제곱 마이너스 4t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아니 근데 이 3분의 n이라는 거는 결국에 0에서부터 n-1까지의 범위를 만들기 때문에 n2를 넣어주는 순간 어차피 지금 최소값은 마이너스 4로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결국에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마이너스 4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얘를 보면서 얘를 관찰할 건데 이게 마이너스 4를 그러면 두 번 터치하게 되는 게 언제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0에서부터 n-1까지 쭉 가자. 그럼 얘가 n이 2일 때고 얘가 n이 3일 때인데 얘가 n이 4일 때가 되면서 자, n이 4일 때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딱 여기서 멈춰줘요. 그러니까 우리 n5일 때까지 관찰합시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쭉 그래도 가줘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얘는 0에서 출발해서 4,0까지 와주면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너스 4를 두 번 터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값 n은 5가 나와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요 합성함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안 해봤다면 아마 사실상 객관식 14번은 맞출 수는 없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객관식 14번이었고요. 자, 우리 서답형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서답형 2번도 아니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둘 중에 뭐가 큰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절대값 씌워서 내가 ST를 관찰했으면 그래도 좀 수월했다라는 문제였고, 자 우리 서답형 3번 주관식 3번 킬러 문제였는데 이게 되게 전날에 직전 보강 시간에 얘를 두 줄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막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끝나고 나서 자 요게 이 문제 변형 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여기서 아 선생님 직전 보강 때 나왔던 게 그대로 많이 나왔어요 라고 그래도 표현해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얘를 가지고 다 더하면 세 개의 식들을 다 더해주면 요게 나와주는데, 거기다가 7분의 9를 곱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잘린 부분들 다시 9를 곱하는 건 원상복귀 시키자. 전체 건널비라고 생각하자. 또 앞에 요 부분의 면적 건널비가 결국에 이 그림에서는 6번, 이 그림에서는 2번, 이 그림에서 다시 6번, 총 14번이 반복될 건데 그 중에서 2개씩을 모으면 14번이 아니라 2개씩을 모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상 복귀된, 그러니까 잘리지 않았을 때 건널비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9를 곱해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9를 곱해주는 이유는 아 이거 기둥 하나짜리 아니고 전체를 보자 이거고, 그 다음에 7로 나눠주는 건 내가 14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 2개만 보자. 그러니까 7분의 9를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잘리기 전에 건널비가 나와주는데, 이때를 관찰했더니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지금 요 작은 사각형이 원래는 9개짜리였는데 하나가 사라졌죠. 근데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없을 때 그냥 원래 있을 때를 S라고 해주면 구멍이 생겼을 때는 우리 18분의 24, 그러니까 원래 9개 뒤에 9개 18개였는데 하나 날라가고 하나 날라가는데 8개가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 그럼 18에서 2 빼주고 8을 추가해줬더니 6 추가된 24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S에다가 3분의 4를 곱하자. 그러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이제 얘의 건널비가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12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기 때문에 12분의 1을 최종적으로 곱하자. 그럼 깔끔하게 2차식 나와주고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넘어가서 서답 5번입니다. 서답 5번은 가족권에서 지금 얘가 0보다 작다. 아 n이 1 또는 2구나 라고 관찰한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다. n이 2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나눠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제가 중동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변형에서 출제할 것 같다 라고 해서 되게 강조했던 전날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던 얘에 관련된 문제를 결국에는 네 문제나 풀고 갔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문제를 많이 못 썼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 중에 아 저는 이 문제 전날에 연습해서 많이 맞췄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실은 주관식 또는 객관식이었으면 거리곱 개념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0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하고 끝나버렸겠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풀어놨습니다. 자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해석해서 이렇게 그림 표현을 해주고 다조건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개선이 크게 많지 않은 그런 문제 서답형 6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중동고 시험이었는데, 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나는 계산식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실제로는 좀 그런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었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석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면서 좋은 풀이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 시간표입니다. 일단 심화반은 화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실력반 같은 경우엔 수요일, 그리고 심화반 끝난 이 저녁 시간이 실력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화반은
화요일과 화요일 방과 후 6시부터 10시하고 토요일에는 1시 반부터 5시 반. 근데 심화반은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토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되고 실력반에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클리닉이 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월 5일 화요일 그리고 5월 6일 수요일에 각각 화, 수 개강이 됩니다. 자, 우리 심화반 입반 테스트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 1차적으로는 5월 1일 금요일에 2시 그리고 5월 1일 토요일에 2시인데 금요일에 근로자의 날이라서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푹 자고 테스트 보러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무시험 전형은 S반 재원생이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성적표를 인증한 학생들, 그래서 특정 기준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시험을 안 봐도 되게끔 할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공통수학원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로 볼 거고요. 행렬은 제외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문항인데 중동고 시험지랑 똑같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학원에서 보는 입반 테스트나 그걸 더불어서 앞으로 보는 모든 테스트들은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 단기 특강인데 대상은 중동고 학생들만 들을 수 있고, 자, 5월 2일, 3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는 클리닉, 중간고사 분석 상담을 저하고 그리고 중동고 졸업생들과 수학은 저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좋은 입시 결과를 낸 중동고 선배들이랑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하게 성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저와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또 중동고 졸업생들과 함께. 자, 이게 대상이 중동고만 해당되다 보니까 중동고 5개년 기출들 그리고 부교재를 미리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중동고만 나오는 특별한 유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유형들을 미리 좀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이 단기 특강 같은 경우 제가 궁금은 한데 조금 저 사람이 나하고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왔을 때 이수환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강의를 하는구나. 나하고 맞다, 안 맞는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저한테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QR코드 찍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에 시대인재 이수환 T수학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확인하는 대로 드리고, 저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제 연구실 번호입니다. 자, 여기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실장님이 1차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답장을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는 제가 중간중간에 정말 스코어 모의고사와 이제 엣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되게 강조했던 거는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 비교적 쉽게 나오는 문제들과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분리해서 학생들을 연습시켰는데 이게 좀 많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이번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고 학생들은 그대로 소화만 해주면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숙제량을 한 그래도 90문제 정도를 내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 한 60문제 정도로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동고 학생들은 단순히 수학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역시나 이번 기말고사도 증명하는 시간 저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을 넘어서 정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수환이었습니다.